글로벌 외신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시연 리포터, 네. 진행해 주시죠. 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연방으로부터의 탈퇴, 분리 독립을 원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칼렉스트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 칼렉스트 캠페인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칼렉시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브렉시트랑 뭐 비슷한 개념인가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끼리 얘기했지만은 하도 뭐 엑시시 많아가지고요. 이런 막 갔다 오시는 너무 많고 저도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예, 캘리포니아가 이제 나가자라는 그 내용인 것 같네요. 보니까는요. 예. 워낙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한계 인식으로 인한 분노들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올해 6월에 영국은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거고 그 외 유로존에 또 많은 균열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미국도 결국 이번에 트럼프가 그 샤이 트럼프로 인해서 그 분노가 표출된 상황에서 또 그 트럼프를 가장 지지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그 선거인단으로는 제일 우세한 주잖아요. 네. 경기력에서도 제일 뛰어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라는 합중국이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별로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다 따로 운영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정치적인 분노가 또 다른 쪽에서 반작용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번에 특히 냈던 공약에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어떻게 생각하면 캘리포니아 주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뭐 원래 실리콘밸리 쪽도 그렇고 모든 쪽이 트럼프가 낸 정책에서는 피해를 보는 주니까. 트럼프가 이제 과거로의 회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살 길을 찾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T 시대는 싫다. 이런 거. 근데 이 브렉시트도 그렇고 칼렉시트도 그렇고 그런 연방이나 연합된 큰 단위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경제적으로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보기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 있죠. 트럼프가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주에서의 또 기여도가 전방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필요로 하게 될 거고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내고 지원은 저 러스티빌트 쪽으로 간다. 그렇죠.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트럼프가 뭐 재정을 쓰겠다라고 할 수는 좋은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그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왜 내 돈을 걷어서 거기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또 영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영국도 왜 우리가 그 많은 유로존의 그 부담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독립하면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느냐. 당장 영국도 유로존에서 빠져나오면서 새로 무역 정책이며 무슨 뭐 거래 이동의 제한이며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건데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경제적으로 내가 재정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다른 큰 득이 있을 거냐. 사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캘리포니아가 가장 이제 트럼프를 반대쪽에 서 있었던 주고 근데 반대로 트럼프를 가장 지지했던 이제 소위 저항력의 이제 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세계에서 유수한 인력들을 다 해서 실리콘밸리 가면은 뭐 아시아계 흑인 그다음에 인도에서 뭐 수학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백인이 나보다 더 연봉이 높아요. 이건 이제 돈 많이 벌고 이거 이 꼴을 못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장 그러니까 반대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그런 탄압을 이제 받기 싫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걸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는 선거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긴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이번에 변수는 오하이오 무슨 저기 미시간 뭐 이런 위스콘신 뭐 이런데 네. 그런 데들이 변수였거든요. 얘네는 다 그 위에 그 녹슨 동네란 말이야. 전부 다 녹슬어서 이제 기계 안 들어가는 동네. 여기가 변수였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죽어나 사느나 세상이 두 쪽 나도 민주당이거든. 근데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공화당 후보 대통령 된 후보가 내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아이 뭐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받아들일 텐데.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봐도.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도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데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이기도 하고 텃밭이죠.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 규모로만 따졌을 때도 굉장히 뭐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다라고 훨씬 하는데 크죠. 훨씬 크다고 하는데 세계 지금 순위 올라가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의 특징, 경제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캘리포니아에서 유독 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분도 나쁘고 뭐 그다음에 뭐 일단은 그래도 T도 탄압받을 것 같고 네. IT 뭐 이런 것들 탄압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게 캘리포니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첨단 산업 그리고 좀 약간 과학기술 쫓는 그러니까 유수의 유명 대학들도 사실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잖아요. 아, 스탠포드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UCLA라든지 이런 유수의 대학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철학이나 사상도 상당히 진보적인 부분이 딱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역 클린턴 지지했던 부분은 양극단이거든요. 그렇죠. 동부 끝과 그쪽에 다 보면 교육과 대도시가 좀 발전돼 있는 부분.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 특징. 대도시가 약간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이다라고 좀 생각했을 부분도 있고 또 혹자는 되게 웃긴 이유로 플로리다와 또 캘리포니아를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둘 다 기후가 좋고 날씨도 좋고 막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 좋은 날씨를 활용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 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에 몰입하는 주인데 비해서 플로리다는 약간 좀 즐기고 좀 놀고 뭐 이런 쪽이라서 뭐 플로리다가 항상 미국 대선에서도 되게 이슈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스윙 예, 못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캘리포니아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의 좀 자유분방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자기네들한테 억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 그런 마찬가지적인 할리우드 같은 그런 문화 산업도 사실 캘리포니아에 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럼요. 요번에 트럼프를 가장 불매운동했던 분들 중에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이민 가겠다라고 할 정도였고 사실 트럼프가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힐러리는 지금 뭐 경로 데려가면 2020년대 초반에 자율주행이 완전 가능하겠다는 정책이었던 반면 트럼프는 그걸 20년을 더 늦추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기술력으로는 5년 안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걸 이 사람은 이거를 20년을 더 늦춰라라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분리 엑시트하자고 하는 나라들 중에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북부랑 남부랑 뭐 나누자 스페인도 막 그러잖아요. 보면 카탈루냐 나누자고 하는데 나누자고 하는 쪽들을 제 생각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해요. 맞아요. 여기 뭐 세계 GDP에 뭐 2위 네. 뭐그 주만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종속돼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면은 나간다 못 하는데 자기 기본 경제력이 되니까는 근데 뭐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그만 이슈 때문에 저기 강남구 쪽에서 네. 이러면 서울시에서 이탈을 한번 하겠다. 강남구가 재정이 좋잖아요. 그 경제력은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경제력은. 아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연방 국가에서 한 주가 빠져나오는 이런 일이 아직은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혹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없었는데 저 유럽에서 많았죠. 영국이 이번에 나갔죠. 네. 그 전에는 소련이 완전 해체됐잖아요. 소련도 연방이었으니까, 그 네. 페더레이션이었으니까. 이제 소련이 러시아 무슨 뭐 전부 다 갈갈이 거기는 완전히 지금. 근데
미국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러시아나 그 유럽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거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네. 끌고 갔던 거고, 근데 이게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거고. 한 나라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로 살았지만 유럽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다시 뭉쳐볼까, 뭐 어떻게든지 뭉쳐볼까 뭐 이러는데 뭉치기 전에 떨어져 나간 거고, 이게 본드가 제대로 안 붙었어. 본드가 딱 붙으면 잘 못 떨어지는데 제대로 안 붙은 상태니까 그냥 떨어져 나갔죠. 미국은 본드는 확실하게 붙어 있거든. 네. 근데 이제 난 캘리포니아가 나갈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미국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52개 주인가요? 51개 주인가요? 하여튼. 51개. 응? 1개인가? 예, 예. 마지막이 알래스카인가요? 하와이인가요? 하와이. 하와이가 마지막이었나요? 그런가? 하여튼 알래스카 찼잖아. 하와이는 언제 들어간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주들 중에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텍사스만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계약이에요. 모든 주가 네네. 계약인데 그 계약서에 텍사스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난 나간다라고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텍사스예요. 사실은 저도 본부장님 말씀하시니까 약간 기억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텍사스는 또 정통 이 공화당 그쪽이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렇죠. 그 오바마가 2번 됐을 때 근데 그게 좀 힘들다가 쉐일이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나가겠다라고 네. 택시시 그때 한번 또 이슈가 예, 됐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보니까. 예. 텍사스는 가능해요, 법적으로.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였죠. 거기. 그렇죠. 다 먹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저기 미국의 뉴멕시코도 그렇고 이쪽이 다 그렇죠. 그쪽이죠. 근데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계약상에서 그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나가자고 애를 쓰면 나갈 수 있느냐? 난 그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지도 않을 거고 사실. 여론부터 형성을 해놓고 우리가 이만큼 불만이 있다고 하면 또 트럼프도 그런 전략으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쪽도 전략을 쓰냐? 거래 기술. 거래 기술로 캘리포니아도 우리도 우리의 뭐좀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은 보여주고 네. 거기에 이제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럼 돈 조금 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여러 가지 뭐 따지겠죠. 잘 모르겠어요. 더 질문 없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트럼프하고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몇 번 더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그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럭비공 같은 존재라서 이제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까지는 몇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트럼프를 주제로 특집처럼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